프랑스의 의식주. 우리나라에도 요새 테라스 문화가 조금씩 생겨서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는 테라스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식당, 카페, 심지어는 빵집까지도 밖에 테이블을 놓고 테라스에 앉았을 때는 흡연하는데 별 제재가 없기 때문에 보통 흡연하는 사람들은 밖에 좌석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테라스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면서 식사를 하는 프랑스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픽시. 여름에만 테라스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한 건가 했는데, 겨울에는 또 이렇게 비닐 천막을 쳐주는 곳도 있고, 위에 보면은 이렇게 난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추운 한겨울에도 테라스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디저트를 먹거나 테라스 문화를 즐기는 프랑스인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음식점뿐만 아니라 테라스가 있는 집을 선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기숙사에도 테라스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테라스 필요 없고 방이 더 넓은 게 좋은데 왜 이렇게 테라스가 포함되어 있지? 라고 해서 몇 명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프랑스는 워낙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테라스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미니 테이블을 놓고 밖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커피나 친구들을 초대해서 술을 마실 때도 테라스에 나가서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랑스 살면서 정말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집키를 조금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열쇠가 없으면은 왜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모두 번호키로 바꿔서 그런지 밖에 외출할 때 열쇠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아직까지 번호키로 된 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정말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들어갈 때 물론 이렇게 동그랗게 배지가 있어서 들어가는 문에 대거나 비밀번호를 치면은 첫 번째 대문, 아파트 대문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보통 개인 집은 열쇠를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제가 프랑스에 살면서 처음에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열쇠 까먹지 않고 챙기기 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적응을 했지만, 처음에는 이 열쇠 문화에 다시 익숙해지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번호키가 저는, 이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집에서 신발을 신는 문화가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프랑스인이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프랑스인은 집에서는 슬리퍼 착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그냥 밖에서 신던 신발을 신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맨발로 다니고 이런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집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닥이거든요. 나무 바닥으로 된 곳은 위험해요. 나무에 찔릴 수도 있고. 그래서 물 티슈로나 물걸레로 청소를 하기 쉽고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는 신발을 신는 문화가 아직까지는 큰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조금 한국에 비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정말 미니 엘리베이터, 작은 엘리베이터를 간이로 설치하는 건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더 많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 집 구조상 토일렛, 변기랑 샤워실이 분리된 집도 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같이 되어 있거든요. 변기랑 뭐 세면대, 샤워하는 공간이 같이 있는 화장실인데 그렇게 된 집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적응하기 힘들었던, 하지만 적응할 수밖에 없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에어컨이 설치된 집이 거의 없어요. 뭐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한 번도 그런 집은 본 적이 없고 요즘 뭐 7, 8월에 한 1, 2주씩 이상 더위로 40도 이렇게 올라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간이 에어컨, 이동식 미니 에어컨을 사는 사람들이 조금 생기기는 했는데 그거는 정말 정말 거의 없고 선풍기도 없는 집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바닥이 난방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파트 공동 난방인 경우가 조금 있고 아니면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집집마다. 라디에이터가 단점이 겨울에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젖은 수건을 걸어 놓거나 빨래를 해 놓으면 조금 나은 편인데 조금 건조하죠. 근데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 제가 이사하기 전에는 공동 난방이어서 라디에이터가 아예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또 되게 춥더라고요. 그 공동 난방이긴 했는데 그게 틀어주기 전까지는 추워서 이불 3개 덮고 자고 아직까지 냉난방 시스템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더위랑 추위를 둘 다 많이 타서 그게 적응하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름은 우리나라만큼 습하지가 않아서 참을만 하거든요. 뭐 30대 초반, 30몇 도까지만 해도 뭐 사실 그늘에 있으면 그렇게까지 덥지 않은데 35도 이상 기온이 지속되면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에어컨이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좋은 성능의 선풍기를 사기는 했는데 사실 선풍기만으로 버티기가 쉽지는 않고 여름 한 1, 2주 고생하고 겨울에는 또 조금 추워서 고생하고 다행히 이사간 집은 난방이 조금 잘 되는 편이어서 겨울에 조금 따뜻하게 보낸 것 같고 여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외국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당연히 전세 개념은 없고요. 저 같은 학생들은 보통 월세로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프랑스는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굉장히 많이 사요. 정규직이 되면은 굉장히 적은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한 20대 후반 정도만 되면은 20대 중후반 정도부터 집을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 친구들이 집 사려고 동네 알아보고 있어. 나 여기 집 사려고 해서 처음에 진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근데 프랑스는 저 어린 사람들도 정규직이 있고 적정 수익 이상이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